안녕하세요. 효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 하시는 주제, 제로 음료입니다. 제로 음료 정말 괜찮을까요? 왜, 뭐가 문제지? 왜 논란이 되고, 그럼 매일 마셔도 되는지, 그러면은 이 제로 음료가 우리 심장이나 암에는 괜찮은지,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는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리스리톨은 스테비아 음료, 케토 제품, 무설탕 에너지바, 제로 설탕 아이스크림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감미료입니다. 천연이라서 더 안전하다는 인식은 있는데요. 하지만 2023년도 2월 달에 충격적인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미국과 유럽 환자 4,000명 이상의 혈중 에리스리톨 농도를 측정해서 3년간 추적을 해본 결과 혈중 에리스리톨 상위 25% 그룹은 하위 25%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 등 심각한 심혈관 이벤트가 1.8에서 2.2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참가자들에게 에리스리톨 30g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더니 혈중 에리스리톨이 1000배 치솟았고 혈소판 응집, 즉 피가 뭉치는 능력이 높아져서 혈전 형성 위험이 올라갔습니다. 이 효과가 이틀에서 사흘간 지속된 걸로 관찰이 되었는데요. 에리스리톨 30g이 어느 정도냐면 무설탕 아이스크림 한 파인트 분량입니다. 연구팀은 명확하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심혈관 위험이 있는 분,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에리스리톨 함유 제품을 피하도록 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천연 인공 감미료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음료는 암과 상관이 없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로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제로 음료가 암을 확실히 증가시킨다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사용 가능한 감미료들이 암 위험을 확실히 증가시킨다는 높은 수준의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2025년도 최신 메타 분석에서도 전체 암 위험과 인공 감미료 섭취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높은 수준의 근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이어트 음료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아스파탐은 2023년도 7월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 그룹 2B로 분류를 했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 2B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 절임 음식 중에 대표적인 피클 2B군에 해당을 합니다. 가장 강한 발암 물질인 1군에 해당하는 담배나 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9에서 14캔 정도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마셔야 그 허용 한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날 WHO의 JCFA에서는 허용 1일 섭취량을 유지하면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잡힌 결론은 제로 음료가 암을 무조건 발생시킨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굳이 매일 많은 양을 마시라고 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로 음료와 장 건강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장 건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주 흔하면서도 매일 삶의 질을 툭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무설탕, 과자, 아이스크림, 에너지바 이런 디저트에서는 단맛을 내기 위해 당 알코올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말티톨, 소르비톨, 자일리톨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올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성분들은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소장에서 흡수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흡수되지 않은 성분들이 대장까지 일부 내려가고 여기서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대장의 장내 세균이 이를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의 팽만, 가스가 차고 꾸르륵 꾸르륵 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 알코올은 장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삼투 효과를 내서 배가 아프거나 묽은 즉 삼투성 설사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리뷰 논문들도 당 알코올이 용량 의존적으로 복부 불편감과
완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무설탕 캔디나 젤리 포장지에 보시면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건 단순한 엄살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완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에리스리톨은 조금 예외적입니다. 에리스리톨은 최소 90% 이상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에 의한 발효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른 당 알코올보다는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덜한 편인데요. 그래서 장 증상 관점에서는 소르비톨, 마니톨, 말티톨보다는 더 그런 증상이 없이 잘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겪으시는 분들, 평소에 복부 팽만이 잦은 분들은 이 올로 끝나는 성분이 들어간 제로 제품을 먹고 더 불편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라서 더 가볍다는 말이 모든 분께 더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하시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겪으시는 분이나 비만 대사 수술 전후 환자들에게는 비당뇨 감미료 제품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상황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영양학회 합의문은 제로 음료를 포함한 인공 감미료 음료에 대해서 설탕 음료를 많이 마시던 사람, 특히 대사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단기 대체 전략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일상적 섭취를 적극 권장하지는 않고 궁극적으로는 물과 무가당 음료를 우선하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당뇨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모든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로 음료 계속 마셔도 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설탕 음료 대신 바꾸는 과도기적 전략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매일 많이 마시는 습관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일반 콜라, 달달한 커피 음료를 많이 마시던 사람에게서는 제로 음료가 더 나은 첫 단계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제로 음료를 건강 음료처럼 장기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도 물과 무가당 음료를 더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 환자도 제로니까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탕 대신 적당히가 맞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로 음료는 좋은 음료라기보다 덜 나쁜 대체제에 가깝습니다. 설탕 음료를 줄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가장 편하게 가장 자주 마시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는 결국 물이나 무가당 음료 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